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하이킥 하프타임 12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한번 120만 요정을 얘기했으니까 아직은 115만입니다. 곧 120만 됩니다. 네. 예, 휴가철이 끝나기 전에 120만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왜 그렇게 그 구독자 수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집착은 아니고요. 네. 기운이 납니다. 아, 그래요? 보면. 지금 예. 실시간 24,000분으로는 부족하시다는 거죠? 아, 뭐 이 휴가철에도 이 네. 정도 인원이면 저는 뭐 선방이다. 너무나도 감사드리는데 네. 네. 아직 배는 고프다. 아, 그래요? 1등을 하면 할수록 나는 또 불안하던데. 아니 뭐 그래요? 괜찮아요? 더 목표가 점점점 높아지는 가까워지니까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신변님은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네. 많이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윤혜 씨가 네. 본 오늘의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많은 2030 분들도 정치와 많이 친근해지신 것 같아요. 네. 인스타그램 쇼츠 같은 거 보면은 국회의원들 연설이라든지 그리고 네네. 최근에 되게 재밌었던 게 김건희 여사와 이부진 씨를 굉장히 많이 혼동하시는 2030들이 아, 그래요?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막 보고 아니 이부진이 청와대에 사진이 도배되어 있어 이거 웬열 막 이래서 댓글로 무슨 소리야 아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고무적으로 생각해야겠죠 그만큼. 아, 그렇군요.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네, 네. 제가 최근에 봤던 좀 인상 깊었던 이탄희 의원의 네. 얘기들이 있어서 오늘은 좀 네, 얘기해보고 네. 싶었는데 네. 뭔가 한국 정치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 같은 이탄희 의원의 연설의 일부입니다. 네.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정치가 없습니다. 반사 이익 구조로 먹고 사는 혐오 조롱, 반문, 모욕 주면 끝입니다. 왜냐? 네. 반사 이익 구조로 표를 얻으면 되니까요. 음.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에는 일 잘하기 경쟁이 없습니다. 대안 경쟁도 없고 문제를 방치합니다. 200만 농민, 100만 하청 노동자의 생활고는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에 대한 얘기를 이것도 인상 깊었는데 과거에 또 이탄희 의원이 오석준 대법관과 질의를 하면서 네, 네. 맞습니다. 가장 비정한 판결이다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 자판기 커피용으로 100원씩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했어요. 정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탄희 의원이 5가족의 생계를 끊을 만한 사건이 맞느냐. 예. 그런데 2013년도에는 85만 원 접대 받았다고 했었던 검사의 면직은 부당하다고 했어요. 또 판결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가 인정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 요즘이고 정치에서도 알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지. 네네. 그러면서 좀 인상 깊었던 또 눈에 들어온 뉴스가 특급 호텔 뷔페가요.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18만 원이 한 끼에 1인당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도 예약이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광주에서는 폭염 속에서 폐질을 줍던 60대 할머니 한 분이 41.4도로 숨진 채 또 발견이 됐었거든요. 네, 체온이 그렇게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온열 질환으로 온열 이제 질환인 거죠. 숨을 거두신 거죠.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사망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네, 7월 네. 28일에 대전에서 생활고로 고통스러워 하시던 A 씨가 결국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뭔가 세상이 점점 삭막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것들을 정치권에서도 알고는 있는데 정말 이탄희 의원처럼 반사이익 구조로 뭔가 해결을 하지 않고 서로를 그냥 조롱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탓으로 지금 잼버리도 이거 문제 많은데 서로 싸우고만 있는 거예요. 네네. 해결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하나는 양당 체제가 네. 거의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양당 체제에 가까운데 가장 네. 뭐 전형적인 데는 미국일 거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가 양당 체제가 고착화돼 있는데 네. 양당 체제에서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것만 있는 거죠. 네.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둘 중에 하나.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짜장면이 맛있어요, 이 짬뽕이 맛있어요가 아니라 저 짜장면 더러워요. 저 짬뽕은 오염됐어요. 네. 저기는 썩은 재료를 썼어요. 네. 맛이 없어요. 짜장면은 맛이 없어요. 짬뽕은 썩은 재료를 썼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먹기 싫게 만들어 버리는.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정책 경쟁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고민되는 지점은 그러면
소위 제3의 정치 세력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양당 짜장면도 싫어 짬뽕도 싫어 그러면 네.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3의 정치 세력 얘기를 할 때 항상 짜장 반 짬뽕 반 섞어놓고 제3의 정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예 탕수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아. 아니 탕수육이나 다른 볶음밥 정도는 네. 나와야 네.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이 아니라 간장 치킨 정도는 나와야 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하고 경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3 정치 세력 양당을 비판하면서 제3의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하는 세력들이 네. 전부 다 짜장 맛 짬뽕, 짬뽕 맛 짜장 얘기를 하고 있지 볶음밥을 내오거나 네. 간장 치킨을 내오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양당 구도로 다시 돌아가는 짜장면이나 짬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쪽으로 밥이 가는 돼버리는군요. 거예요. 예,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 한 얘기한 네.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아니 그럼 짜장 맛을 좋게 하든지 짬뽕 맛을 좋게 하든지 짜장 싫어, 짬뽕 싫어. 이 얘기만 하고 있고 재료도 바꾸고 셰프도 바꾸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좀 제발 네.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네. 이게 정치 제도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단순 다수제라고 해서 지역구에서 딱 한 사람만 51대 49면 51은 국회의원이 되고 49는 안 되는 안 거예요? 되는 이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이게 뭐예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단순 다수제라고 합니다. 단순 다수제. 단순 다수제라고 하니까 네. 그런 얘기고 선거제도? 그렇게 정치 제도가 이렇게 단순 다수제 네. 짜장이나 짬뽕 둘 다 싫어라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보장이 안 되니까 네. 사회 양극화도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탄희 했었군요. 의원이 한 거다. 좋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통일부 장관이 네. 김영우 통일부 장관은 3일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않는다고 약속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남북자, 억류자 그리고 국군 포로 단체 대표와 가족을 면담한 자리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면은 전시 납부자, 국군 포로 문제는 묻히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같이 다짐을 했습니다. 그는 종전선언은 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라고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세계 정세와 세계 정치에 아주 무지한 통일부 장관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 종전선언은 누가 언급하고 누가 추진을 했었느냐. 문재인 대통령만 추진한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 어. 트럼프 대통령 진짜요? 전부 다 종전선언 추진하자고 했어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 이제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는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라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지금 남북한은 1953년에 휴전을 했어요. 7월 27일 날. 쉰다. 휴전. 휴전. 네. 잠깐 전쟁을 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전쟁이 끝난 겁니까? 아니요. 안 끝난 거예요. 네. 70년간 휴전 상태인 거예요. 네.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총격이 있구나. 일어나도 네. 그냥 전쟁 상태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네. 즉 전쟁이 온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시적으로 군사적 불안에 떨어야 되고 북쪽 같은 경우는 그것을 명분 삼아서 네. 핵 개발을 하고 평화 체제 우리 체제가 보장되지 않는다. 전쟁이 아직 안 끝난 거니까 언제든지 미국도 우리 북한을 자기들을 공격할 수 공격할 수 있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종전을 거쳐서 평화 체제로 종전을 거쳐서 아예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는 평화 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한 측의 요청이기도 하고 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다 추진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미국 하원이나 상원에는 뭐도 있냐면 지금 종전선언 하고 평화 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결의안을 미국 하원 의원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지금 동의해가지고 법안을 내놨어요. 우리나라 관련해서요?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럼 이 미국 하원 의원들이나 네.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네. 전부 다 북한 인권에는 관심도 없고 남한 인권에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시대에 쫙 뒤떨어져서 네. 60년대, 70년대 냉전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뭐 시진핑 제거, 김정은 제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 하셨던 분이에요. 더 뭔가 되게 폭력적이고 분위기를 더 어묵하게 만드는 그러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 김영우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이런 관계들은 다 묻히게 되는 겁니까? 왜 묻힙니까? 종전을 선언하면 전쟁이 끝났으니까 네. 오히려 자 휴전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휴전할 때 자 서로 양쪽에 있는 포로들을 어떻게 할 거냐? 거제도에
북한 포로 수용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네.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유적이. 네. 여기 사람들한테 남한에 남을 거냐, 북쪽으로 갈 거냐, 제3국으로 갈 거냐, 이걸 선택하게 해요. 네. 그거를 선택하게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남북 간의 그 청년들이 어떤 사상적 선택, 어떤 실존적 선택을 했느냐를 그거를 다룬 소설이 광장이에요. 최인근 선생의 광장. 네. 그렇게 그러면 종전을 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납북된 사람들이거나 포로로 남은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종전선언과 함께 오히려 보다 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네. 정말 이분 지령을 받으셨나. 누구한테? 그러니까요. 어쨌든 평화로 가야 답답하다. 됩니다. 종전하고. 네. 지금 여자 월드컵 본선 3차전 독일과 하고 있는데요. 네. 전반 5분에 선제골을 넣어서 한 골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녀 모두 독일에 강하네요. 독일에 강하며 대한민국 승리를 한번 꿈꿔봅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 오랜만에 전해드리면서 하프타임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